물질 시작 전에 간단하게 인공 강좌 진행하겠습니다. 비만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비만이 각종 여러 가지 질병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는 질병인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요. 오늘 비만과 그 관련된 호르몬의 몇 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만은 일단 진단을 체질량 지수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체질량 지수는 체중이랑 키를 가지고 살이 얼마나 쪘는지를 진단을 하는 그런 지표고요.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25 이상을 우리나라에서는 비만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비만 유병률 추이를 보면요. 성인 남자 기준으로 10명 중에 한 4명 정도, 성인 여자 기준으로는 10명 중에 3명 정도가 비만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비만과 관련된 호르몬 몇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일단 대표적으로는 렙틴이랑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렙틴은 조금 이제 배고픔을 없애고 포만감을 주는 포만 호르몬이고요. 그렐린은 그 반대로 좀 배고프게 만들어서 식욕을 올리는 그런 호르몬인데, 이 두 가지 호르몬이 좀 기량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에너지 균형을 유지시키고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이런 균형이 깨졌을 때 살이 찌거나 빠지게 되겠죠. 일단 렙틴을 먼저 보면은 렙틴은 이제 지방 세포에서 생성돼서 분리되는 호르몬인데요. 배고픔을 이제 억제를 하게 되는데 식사를 시작하고 나서 한 20분 정도 뒤부터 여기 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너무 빨리 하면 살이 찐다는 게 이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식사를 좀 천천히 오래오래 씹으면서 식사를 해주는 게 살이 덜 찌는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인간이 좀 이제 밤에는 자고 낮에는 활동을 하잖아요. 그 사이클에 맞춰서 렙틴의 농도도 밤중에 잘 때 이제 최저 농도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렙틴이 수면이랑도 아주 관계가 깊은 게 잠이 부족할수록 렙틴 분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식욕이 올라가고 살이 찔 위험이 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충분한 수면에 취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 이제 살이 찌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렙틴 저항성이라는 건데, 이 렙틴 저항성이라는 거는 렙틴이 분비는 되지만 제대로 작용을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데,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를 부르는 그런 요인이고, 렙틴 저항성이 이제 비만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렙틴이 분비는 되는데 제대로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배고픔이 계속 느껴지겠죠. 충분한 양을 먹었는데도 계속 배고프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양을 먹게 되고 살이 찌게 되고, 어떨 때 이런 렙틴 저항성이 비만 저항성 유발이 되냐면은 계속적인 과식을 하는 그런 습관, 그런 거가 이제 렙틴 저항성 유발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좀 이제 밥을 먹어도 너무 과식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제 살이 찌게 하는 습관으로는 잦은 음주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음주를 하게 되면은 소주 기준으로 한 3잔 정도만 먹어도 렙틴 분비가 한 30% 정도는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술을 먹을 때 술의 자체 칼로리도 꽤 높은 편이지만 안주를 이거저거 많이 먹다 보니까 살이 찌는 경우가 많잖아요. 술을 먹게 되면은 생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식욕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너무 자주 드시는 거는 이게 체중 관리를 하는데 좋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그렐린을 보면은 그렐린이 이제 위가 비었을 때 분비돼서 배고픔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위가 오랫동안 비었을 때 좀 금식을 하거나 공복 기간이 길어졌을 때 이럴 때 분비가 많이 되게 되고요. 밥을 먹고 나면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분비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일단 이게 BMI와 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이 찔수록 그렐린의 분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살이 빠질수록 그렐린의 분비가 높아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이 살이 쪘으면 좀 그만 먹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겠죠. 그렐린은 배고픔을 유발하는 호르몬인데 그렐린 분비가 적어지니까요. 근데 문제는 살이 쪘을 때 비만인 사람들이 이제 그렐린의 분비가 원래 식사를 하고 나면 그렐린 분비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비만하신 분들은 식사를 하고 나서도 그렐린의 분비가 별로 떨어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식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겠죠. 다음으로 이제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이제 아디포넥틴도 역시 이제 그렐린이랑 마찬가지로 BMI와 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이게 이제 비만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과도 되게 관련이 깊은 그런 호르몬입니다. 살이 찌거나 이제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그런 요소들, 혈압이 높다든지 당이 높다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하나 늘어날수록 이제 이런 아디포넥틴 수치는 점점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지방 중에서는 피하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과 좀 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 호르몬도 이제 비만과 관련이 깊은데요. 보통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을 겪으면서 좀 살이 찌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걸 이제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스웨덴에서 한 16살부터 84세 인구를 기준으로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45에서 54세, 그러니까 폐경이 되는 나이죠. 그때 기준으로 좀 BMI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국민 영양조사 같은 걸 봐도 45세에서 60세 구간에서 조금 비만이
비만율이 많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이제 여성분들처럼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남자의 경우에도 이제 전 연령대를 불문하고 남성 호르몬의 농도가 적을수록 BMI가 높아지고 좀 허리둘레가 증가하는 이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여성 호르몬도 비만 이런 거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기타 호르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장관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이제 콜레스토키닌이나 펩타이드 YY, 판크레아틴, 폴리펩타이드, GLP-1, 옥시토메들린, 이건 다 이제 식후에 장관에서 분비가 되는 그런 호르몬들인데, 다 이제 렙틴이랑 비슷하게 포만감을 유발해주는 그런 작용을 해요.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렙틴과는 다르게 뭐 비만한 사람에게서도 이제 저항성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비만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약물로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비만과 관련된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뭐 살이 어떻게 찌는지를 명확히 알면은 그걸 관리하기 좀 더 수월할 거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잘못된 식습관이나 잘못된 생활습관이 이제 비만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지도 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